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참 뉴스들이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또 이슈가 들려왔었죠. 네. 그 밖에도 금융권에서는 DLS, DLF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잭슨홀 미팅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봐야 되고 또 다음 주에는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도 있고 진짜 많네요. 손에 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 다 면밀하게 따져보면서 종목에 좀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탐나는 주식 투 예,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 몇 개 해봤는데요. 심플하네요. 예, DLS 대란도 있고.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게 다 들어가 있구나. 저는 예, 저거 그렇습니다. 궁금해요. 역대급 짧은 키워드가 네. 떠 있네요. 입, 요거예요? 제가 절대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시장이 이 입에 집중이 돼 있으면 누구 입인지는 감이 오시죠? 파월 의장의 입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이제 밤 11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그 얘기가 나올지가 아무래도 관건이겠죠.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에서도 좀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3%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의 스탠스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지. 특히 요즘에 보면 시장이 파월 의장의 등을 좀 떠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얘기해라고 좀 하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이번 연설에서 그런 힌트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다음 주에 수급 상황이나 시장의 방향성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슈 중에 하나로 제롬 파월의 일 정해봤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과연 마감 상황 어떻게 반영이 될지 네. 뉴욕 증시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그 영향에 따라 국내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어떤 소식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진짜? 이거 뭘까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 그 지소미아 종료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보고 나서 혼자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협상 카드로 쓸 줄은 알았는데 네. 진짜 종료할 줄은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예상 바뀌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에서 아니나 다를까 애국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어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 상한가 직행을 했죠. 보통주도 급등했죠. 신성통상 급등하죠. 모나미 급등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부터 모나미 15%, 4%, 2%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일 관계는 더 강대강 이렇게 국면이 이어질 수 있겠으나 주식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또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 다만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이고 한번 튀어 올랐다가 또 반납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번 사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 28일이 화이트리스트 이제 발효되는 날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사이까지도 좀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때문에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 조심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국 테마, 불매운동,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죠. 예. 다음은 뭘 볼까요? 제가 재밌게 봤던 건 죽지 않아라는 건데 어떤 종목군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죽지 않아, 5G 종목 이야기예요. 네. 정말 조금 쉬는 듯 하다가도 죽지 않고 또 올라오고 이 이게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뭔가 실체가 있는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단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사이클 상승 초입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5G 네트워크가 뭐 그렇게 썩 제대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5G 폰이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투자를 중국에서 본격화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주들 충분히 수혜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RFHIC 또다시 급등, KMW, 올해 5G에서 KMW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에 시원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또다시 함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실적도 잘 나왔고 전문가들은 워낙 좋은 의견들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섣부르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보유 비중 조절 정도로만 해가면서 이익 실현했다 또 샀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죠. 결국 이런 거 보면 진짜 4차 산업혁명이랑 실적 여기에 따라서 정말 주가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5G 관련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너희가 움직이면 무서워. 이게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업군의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요? 열어보겠습니다. 예. 방위산업 관련주입니다. 아, 흔히 뭐 또 이런 표현 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예. 전쟁 관련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지소미아 이슈가 전달이 되고 나서 오늘 올라가는 게 애국 테마, 뭐 불매 운동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주가 함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휴니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뭐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이 오전장에 강하게 올라갔다가요. 단기 이슈 정도로만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방위산업 관련주에서는 실적이 좀 잘 나온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니까 이 부분 점검을 하시면서 뭐 기대를 이 섹터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살펴보시는 것 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보면 근데 애국 테마주도 그렇고 방위 산업주도 그렇고 좀 씁쓸한 베이스에서 이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시장의 속성이 그런 거니까 관심이 가는 쪽으로 저희가 또 전문가와 함께 투자 의견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지 의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그래도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도 좀 발언 수위 줄다리기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열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이제 몇 가지 단어적인 언급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왜 주시하는 상황이 됐냐면 현재 그 장단기 금리차 가 2년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이 격차가 반전되는 그런 그 장단기 금리 차이가 거의 다 뭐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경기 둔화 그러니까 리세션이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요번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도래한 것이 한 7번이 있었습니다. 9번 정도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을 때 총 9번은 연출이 됐었는데 7번 정도가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현상을 잭슨 미팅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좀 누그러뜨리는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연내에 최소 2번 이상의 금리 인하 신호를 주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이 없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국채 역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거 말만 잘해주면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 달라질 수 있을 일인데 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단에서 또 발언을 할지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그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서 오늘 애국 테마주가 계속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러니까 테마적인 성격이다 보니 좀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한일 관계가 뭐 당장 좋아질 거리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애국 테마주 계속 갈 거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한일 관계 부분에서는 소강 상태에 돌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이런 부분들의 한일 관계가 악화 조짐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에서 장기화로 조짐으로 이제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 애국 테마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뉴스 어떤 이벤트에 나타날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쁜 일들이 한일 관계 계속적으로 나쁜 일들만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주가는 움직이지만, 만약에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역시 주식 또한 어떻게 보면 다시 올랐던 것들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뉴스성으로 이제 단타 정도는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내년도 국방 예산도 또 많이 증액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목받는 걸 떠나서 방위산업 관련 자체에 좀 포트에 넣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하락하는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우주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788억 원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470%나 늘어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이 현재까지도 매수를 8일째 연속성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이 회사 갖고 있는 자회사들,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 하나 테크인 등 이런 전사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익성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동반한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부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이 회사 자회사들에 대한 M&A와 그리고 IPO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5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네. 5만 원대 또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앞으로의 상승력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